자, 저는 이번에 뭘 해볼 거냐면 자바스크립트를 좀 이제 사용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우리가 jQuery라는 걸 사용을 해볼 건데, 근데 일단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제가 사용을 해볼 거예요. 여기다 버튼이라고 해볼게요. 자, 버튼 엘리먼트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버튼, 그 다음에 제가 버튼이라 써볼게요. HTML을 이용해서 버튼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버튼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과 인풋이라는 게 있어요. 인풋이라는 거는 입력창을 말하는 겁니다. 입력창.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하는 거.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웹사이트 보면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한다 했을 때 뭐 로그인 아이디 입력해 주세요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플레이스 홀드라는 개념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로그인 아이디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뭐가 된다?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이나 로그인할 때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 타입 자체를 이제 버튼이라고 여러분들이 바꾸게 되면 뭐가 된다? 버튼이 나옵니다. 버튼이. 근데 이제 버튼이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닫는 태그가 없으니까 굳이 어떻게 텍스트를 넣었습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 value라고 쓴 다음에 는 큰 따옴표 버튼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버튼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인풋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얘가 더 편한 거죠. 그죠? 근데 참고로 여러분들 퍼블리싱 작업할 때 이 인풋 엘리먼트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창 구현할 때 검색창. 그래서 이런 것들 실제 검색 기능을 구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거 뭐 퍼블리셔가 구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검색 기능을 구현할 필요는 없지만 검색창 모양 정도는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풋 엘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뭐 나중에 기회 되면 해보기로 하고요. 자, 여튼은 저는 버튼이라 쓸 거고 클래스 자 btn이라고 써보겠습니다. btn1 그 다음에 저는 여기다 자바스크립트 버튼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div를 총 몇 개 만들 거냐면 섹션에 자식으로 div를 4개 정도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에 자식인 div한테 너비를 200픽셀, 높이도 200픽셀,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 여기다가 마진은 10 정도 줄게요. 자,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그러니까 즉 얘를 클릭해서 배경색을 지금 변경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 자바스크립트의 일단 단점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면 얘네들을 일일이 다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일일이 다 찾는다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이 버튼을 검색하는 것도 어떻게 돼야 돼요? 도큐먼트라고 적어주시고 도큐먼트 쓴 다음에 뭐 쿼리 셀렉터라 쓰시던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자 이거 아까 누가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자, let btn이라 썼어요. btn. 사실 여러분들이 ASML상에 이 버튼이라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하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쿼리 셀렉터라는 거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btn 버튼이라고 써볼게요. 자, 버튼이라고 쓰고 콘솔 로그에서 여러분들 출력해보면 어떻게 나온다? 그냥 단순히 노드 하나만 반환을 합니다. 실행해보면 보이죠? 노드 하나만 반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쓰지 않고 내가 만약에 쿼리 셀렉터 all이라고 썼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all이라는 거는 일단 요걸 쓰자마자 자바스크립트는 알아서 이거를 복수로 봅니다. 복수. 그렇기 때문에 실행을 했을 때 요게 어떻게 나오냐면 물론 요게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출력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노드 리스트를 반환해요. 보이죠? 그러니까 모양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괄호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오브젝트죠. 오브젝트라는 건 객체인데 대괄호는 배열 객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열. 여러분들 배열 배웠잖아요. 배열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어요? 배열 모양 자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 숫자를 관리한다라고 하면 넘버스 해가지고 배열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객체는 어떻게 생겼어요? 객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죠. 그죠? 중괄호.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뭐 아이디 넣고 뭐 땡땡땡 넣고 뭐 여기다가 뭐 타이틀 넣고 뭐 땡땡땡 넣고 뭐 심표로 분리하고 이게 이제 객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쿼리 셀렉터로 접근하게 되면 얘네들은 무조건 배열인데 노드 리스트를 반환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ASML 컬렉션을 뭘 반환한다? 객체를 반환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녀석한테 만약에 이벤트를 부여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0번째라고 무조건 적어주셔야 돼요. 하나밖에 없어도 배열이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인덱스를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인덱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려면 0번째 인덱스로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이죠? 노드 하나 꺼내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벤트 건다 했을 때 아까 add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부여를 하게 되면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여기다가 클릭. 자, 클릭 이벤트 여러분들 구현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 이렇게 코드 쓰고 제발 여기 안에다가 코드 다 작성하지 마세요. 콘솔 로그 반드시 쓰세요. 반드시 써가지고 실행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무조건 확인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빨간 줄 뜨거나 빨간 줄 뜬다는 거는 뭔가 지금 에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에러가 뜨는 거는 애드 이벤트 뭐 리스너 자체가 오타가 있다든지 잘못 썼다든지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썼는데 뭐예요? 에러 안 나죠? 그죠? 자, 지금 이제 오타를 제가 제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자바스크립트 버튼 눌렀을 때 자, 실행하게 되면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자, 이거 재실행 좀 할게요. 제대로 실행이 안 돼서. 자, 지금 보시면 BTNG죠. BTNG. 근데 이게 왜 안 된다 할까요? 정확하게 애드 이벤트 리스너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드 이벤트 리스너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어디서 문제가 있냐면 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한테. 여러분들이 이거를 BTNG라 쓰게 되면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왜? 지금 우리는 누구한테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요 자바스크립트 버튼이라는 요 녀석을 선택해가지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지금 얘는 반환 타입이 뭐죠? 노드 리스트를 반환하는데 그 노드 리스트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된다? 명령을 내릴 때 정확하게 얘를 이렇게 0번째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쓰면 여러분들 실행 안 돼요. 보이죠? 자, 보이죠? 실행됨 나오는 거? 이렇게. 자, 이래서 그래서 제가 이거 실행된 메시지 무조건 나오게 구현하라고 하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일단 안 나오면 이게 안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느낌표 떠서 여러분들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문법 자체를 잘못 썼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써줘야 된다. 자, 근데 요거 말고도 뭐도 그렇게 써줘야 되냐면 let btns라 써볼게요. 도큐먼트라고 써볼게요.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말고 get create 클래스 네임. 자, 여기다가 btn1이라 썼어요.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자, 클래스 네임이라는 거는 에이스메상에 제가 버튼 1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 버튼 1이라는 클래스 이름이 동일한 클래스 이름을 가진 녀석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존재할 수 있어요. 클래스 이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개를 짓는 게, 동일한 이름으로 여러 개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고. 다만 아이디는 안 된다 했죠. 아이디는. 그렇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가 자체적으로 뭐로 인식하냐면, 요거는 에이스메상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녀석이 여러 명이 존재할 수 있구나 라고 자바스크립트가 그렇게 인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건 어쨌든 지금 제가 0번째 출력했죠. 자, btng라고 출력하면 얘는 뭐가 나온다? 에이스메 컬렉션이 나오겠죠. 그죠? 객체죠, 이거. 객체. 그럼 객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한다 했어요? 0번째로 접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마치 이렇게 접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객체 수업 했을 때 콘솔 클리어라고 적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제가 오브제라 써보겠습니다. 중괄호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을 관리한다 했을 때, 자, 사람의 이름. 자, 이름이 뭐 김철수래, 김철수. 그러면 얘가 객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한다 했어요? 콘솔 로그에서 여러 가지 접근하는 방법이 있었죠. 점으로 이름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괄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접근한 게 바로 요 방식인 거예요. 요 방식. 요 방식. 그래서 얘가 0번째이기 때문에 우리가 0번째로 접근해야지만 어떻게? 이벤트를 부여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사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려 했던 건 아니고, 뭘 설명하려 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뭐 쿼리 셀렉터든 쿼리 셀렉터 올이든 get element by 뭐 클래스 네임이든 아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녀석을 검색하려면 이런 식으로 긴 문법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요거를 아이디로 써볼게요. 아이디. 자, 아이디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왜냐면 얘는 어차피 에이스멜상에 이런 녀석, 버튼 1이라는 녀석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암묵적인 약속인 거죠. 그죠? 어차피 아이디라는 거는 중복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여기를 btng라 쓰는 게 아니라 버튼이라 쓰고 get element id라 쓰는 거죠. 그죠?
btn 1만에.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btn 출력하면 뭐가 나와요? 노드 하나가 딱 툭 튀어나와요. 왜? ASML상의 이런 녀석은 아이디가 이런 녀석은 얘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0번째 붙일 필요 없고 요렇게 쓰면 되겠죠. btn이라고만.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버튼 딱 클릭하면 실행되면 잘 나오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이 아이디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이디를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하여튼 이제 실행된 메시지가 잘 나왔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빨간색 박스를 지금 변경시키기 위해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let divs라고 적어주시고, 자, 도큐먼트 뭐라 쓸까요? get element by tag name. 자, div를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div 4명을 지금 제가 검색을 한 거죠. 그죠? 자, 이거 마찬가지로 divs 출력해보면 ASML 컬렉션 타입으로 반환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저는 색상을 바꿔볼 건데,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얘가 지금 ASML 컬렉션이기 때문에 divs 0번째에다가 뭐 스타일을 입힐 거다. 스타일을 입힐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내가 뭘로 바꿔줘라? 블루로 변경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버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배경색이 변경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4개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몇 개 써야 되는 거예요. 4개를 써가지고 1, 2, 3 해서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만 배경색이 어떻게 된다? 변경이 된다는 거예요. 즉 자바스크립트는 일괄 작업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일괄 작업이 안 됩니다. 일괄 작업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버튼을 누르면 0번째부터 3번째까지 일일이 한 명 한 명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다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그 중요한 소식을 한 군데다 모아놓고 모든 사람한테 다 말하는 게 아니라 A 사람 찾아가고 B 사람 찾아가고 C 사람 찾아가고 D 사람 찾아가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는 일괄 처리 기능이라는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괄 처리처럼 보이기 위해서 뭘 쓰는 거예요? 바로 반복문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일이 얘네들을 찾아가지 않아도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일괄 처리처럼 디자인을 구현해 주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클릭하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요 4줄이 반복문 요 한 줄, 3줄짜리로 바뀐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제 요게 바로 뭐예요?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했을 때 단점인 거예요. 즉 자바스크립트는 일괄 처리 기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이번에는 jQuery를 쓸 거예요. jQuery. 똑같이 클래스를 btn, 저는 2라고 쓰겠습니다. 이 btn 2. jQuery 버튼. 참고로 여러분들 jQuery라는 걸 쓰려면 제가 수업 초기 때 설명드렸을 때 세팅 들어간 다음에 js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뭐가 좋아야 된다? 여기다가 jQ라고 치면 뭐가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죠. 그럼 요거 그대로 잘라내기 해서 어떻게 최상단에다가 무조건이에요. 최상단에다가 스크립트 탭 src는 펜다운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여러분들이 jQuery를 뭐 해야 된다? 불러와야 된다. 지금 이게 뭐예요? jQuery 불러오기 한 거예요. jQuery 불러오기. 자, 그러면 jQuery로는 요 녀석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일단 jQuery는 클릭 이벤트조차 굉장히 간략하게 바뀌어요. 어떻게? 자, 달러가 뭐라 했죠? 예전에 검색이에요. 이 달러 자체가 지금 뭐 한 거다? 검색한 거예요. 검색. 자, 그러면 저는 btn2를 검색해 볼 건데 어떻게? .btn2. 자, 이게 바로 뭐냐면 btn2라는 녀석을 내가 검색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일단 클릭 이벤트를 쓰려니까 어때요? add 이벤트 리스너 한 다음에 클릭, 내가 원하는 이벤트를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jQuery는 클릭 이벤트가 어떻게 바뀔까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라고요. 자, 뭐가 더 가독성이 높아요? 얘가 높아요? 얘가 높아요? jQuery가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소가로, 펑션, 소가로, 중가로. 참고로 jQuery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펑션이 에로 펑션 잘 안 씁니다. 그 디스라는 개념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가 에로 펑션 쓰지 마세요. jQuery는 에로 펑션을 잘 안 써요. 에로 펑션을 쓰게 되는 경우에는 디스 자체가 잘못된 녀석을 가리키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버튼 2를 클릭하면 요 함수를 실행시켜줘. 그런 의미예요. 원래 함수라는 건 어디에 썼죠, 여러분들?
원래 함수라는 거는 여기다가 제가 a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죠?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요 a는 생략이 되는 거고요. 요게 지금 이제 jQuery로 이벤트를 실행시키는 방법인 건데,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클릭 이벤트를 걸고 실행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무조건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제가 요 녀석 클릭해 볼게요. jQuery 버튼. 그러면 자 보이죠? 자 실행된 메시지 나오는 거. 그죠? 얘가 없어요. 얘도 무조건 여러분들이 클릭 이벤트를 걸고 나서 실행되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무조건 이걸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녀석의 배경색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콘솔 로그에서 자 달러 소가로 한 다음에 div를 검색했어요. 자 div 검색하면 얘는 조금 특이하게 나옵니다. 자 보이죠? 객체긴 객체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객체 타입이긴 한데 조금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뭐 0부터 뭐 세 번째 인덱스, 그 다음에 랭스 나오고 뭐 그 뒤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jQuery는 해당 녀석을 검색했을 때 조금 특이한 방식으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랑 검색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벤트를 부여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는 우리가 div를 검색한 다음에 일일이 div를 덧겠다? 야 너 좀 변경해주세요. 0번째님 색상 부여할 테니까 변경 좀 해주세요. 1번째님 변경 좀 부탁드려요. 2번째님 3번째님 스타일을 입힐 테니까 변경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굽신굽신 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일일이 한 명 한 명 찾아가지고 색상을 입혀야 되는데, 근데 jQuery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과감하게 야 div야 다 와, 내가 너한테 스타일 입힐 거야. 어떤 스타일? CSS의 스타일 입힐 건데 백그라운드 컬러를 뭐 한다? 블루로 변경해줘. 이게 끝이에요. 자 생각해봅시다. 자 jQuery 자바스크립트보다 뭐가 더 편한 거예요? jQuery가 훨씬 더 편한 거예요. 클릭하면 바뀌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얘는 반복문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반복문을 쓰지 않아도 jQuery는 일괄 처리 기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처럼 위에 이런 식으로 내가 해당 녀석을 검색한 다음에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런 식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가 가능하다? 검색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검색이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냥 검색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도 가능하다? 너한테 스타일 입힐 거다.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는 어떻게 했어요? 모든 녀석 찾아가지고 걔네들 반복문 돌린 다음에 일일이 명령을 내려줘야 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근데 jQuery는 한 줄짜리 코드로 뭐가 가능하다? 디자인을 입히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존하고 있는 개발자도 마찬가지고 퍼블리셔들도 jQuery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뭐라? 자바스크립트가 굉장히 기능이 좋아지면 뭐예요? 여전히 코드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쓰는데 답답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jQuery보다 자바스크립트가 기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향상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바스크립트를 왜 배워야 되냐? 현존하고 있는 80% 이상의 웹사이트가 다 jQuery로 돼 있단 말이에요. 왜? 퍼블리셔가 자바스크립트가 기능이 좋은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는 거는 jQuery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물론 기능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뭐 살다 보면 엄청나게 기능이 좋대요. 근데 기능이 좋은 건 알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뭐예요? 쓰던 것만 쓰게 되잖아요. 왜? 그게 편하니까.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현존하고 있는 퍼블리셔들도 자바스크립트가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jQuery를 쓰는 이유가 뭐다? 얘가 편하니까. 쓰는 코드가 굉장히 간략하고 자바스크립트로는 예를 들어서 이만큼 써야 되는 코드를 jQuery는 요만큼만 써도 똑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jQuery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자바스크립트랑 jQuery랑 같이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jQuery는 자바스크립트로부터 나온 녀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jQuery 개발자들이 이 jQuery를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편하게 쓰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jQuery 창시자들이 jQuery를 만든 사람들이 자바스크립트 이거 나왔는데 자바스크립트 참고로 1998년도인가 97년에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는데 너무 쓰는 게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코드의 길이도 길고 CSS 문법도 새롭게 작성해줘야 되고 그죠? 하다 보니까 야 우리는 그냥 CSS 그대로 쓰자. 그대로 쓰자. 그 대신에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조금 더 간략하게 사용하자 해서 만든 게 jQuery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jQuery는 뭐다? 일괄 처리 기능이라는 게 된다. 단 자바스크립트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jQuery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jQuery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